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이버입니다. 고민이 뭐니 벌써 9회차입니다. 한재민 작가님 네. 제가 또 같이 하게 됐고, 본 방송에서 언급하는 각종 재테크는 출연자 본인의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아프리카TV의 공식 입장이 아니고요.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 본인의 판단, 본인의 손가락, 본인의 뇌세포를 믿고 하셔야 된다라는 거. 오늘 재테크 관련돼 가지고 코스닥 벤처펀드를 말씀을 해주겠다. 화면에 좀 자료는 내가 보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쉽게 맥락으로 얘기하면 코스닥에 상장된 벤처 펀드들 중에서 상장을 이제 막 하는 것과 기존에 있는 것과 적절히 섞어서 가져가라라는 정부 특성 차원의 펀드라고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것 같기도 해요. 네. 일단 장점 얘기하면 네. 일단 소득공제, 그거 외에도 이제 다양한 분산 투자를 하는 펀드, 금융상품의 장점도 가지고 있죠. 네. 반대로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3년 동안 무조건 보유를 해야 되나? 테이버님이 얘기하셨던 그 코스닥, 당연히 코스닥에 있는 주식을 상대로 하니까 변동성이 높겠죠. 네.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조금 고급 테크닉인데 올해 넣은 돈에 대해서 원래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공제를 받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펀드는 내년에 안 받아도 돼요. 연봉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분이라면 올해 조금 내년 조금 해놓고 그 다음에 공제를 받는 것도 괜찮은 방법. 투자 시기는 테이버님 의견처럼 조심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아, 네네. 네. 이 주제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건물주가 되는 방법. 요거를 알려주신다고 지금 오늘 도배 장판을 패워라. 10실, 20실 정도의 세입자님들을 월 한 1,000에서 2,000 정도 소득이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주택 부분이냐 아니면 상가를 낀 건물이냐, 그러니까 네. 사무용이냐에 따라 달라요. 업무용, 비업무용 내지는 주거용, 비주거용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네. 주거용 같은 경우는 전세라는 시스템이 아직까지는 있기 때문에 네. 보증금은 10에서 한 50%쯤 받고 그다음 내 돈은 30% 이상은 있어야 돼요. 반대로 이제 상업용 같으면 일단 전세가 없잖아요. 대출이 많이 나오죠. 직장인들 선에서 얘기를 드릴게요. 네. 건물을 하나 샀다고 했을 때는 네. 그게 업무용 건물일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결국에 주택이 많이 낀 건물로 사시게 될 거란 얘기죠. 임차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집이 얼마나 뭐 예를 들어 콘크리트 내화 구조고 뭐 방열벽이 이거 생각 안 해요. 네. 그냥 벽이 깨끗하고 바닥 깨끗하고 어차피 1, 2년 있다 나갈 거니까. 물 맞잖아요. 잘 나오고. 이게 인건비 사업이에요. 이게 도배장판 그 소재도 이 재료 품질에 따라 엄청 가격 차이가 진짜 심하거든요. 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직접 도배 장판을 하라. 아니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도 있지만 네. 탄력성, 직장인으로 지금 한정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네. 매일 배움 카드라는 고용 네. 그 HRD 내신과 거의 감 있거든요. 네. 웬만한 직장인 개인 사업자는 다 받아요. 6주 과정, 8주 과정 한번 배우세요. 미리 배워서 틈나는 대로 원래 그 직장인이 한 사람이 그 사업가로 독립하려면 퇴직하자마자 독립하는 건 불가능해요. 네. 성향도 안 맞고 퇴직하기 5, 6년 전부터 미리미리 그냥 뭐 예를 들어 이제 도배 자격증이 있으니까 어디 가서 보존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끝으로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80% 이상 대출이 나온다는 부분에 혹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 네. 실제로 현실은 좀 다를 수 있고 네. 그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적어도 5년 정도는 내 소득을 갖고 가야 되는 게 네. 여차하면 경기 변화 때문에 갑자기 그냥 없던 신앙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일단 5년 정도의 현금으로 확보를 해야 돼요. 네. 거꾸로 얘기하면 최대한 대출을 받아서 가는 거는 어느 시기든 위험하다. 아, 그거 맞죠. 어느 시기든 정부나 은행이 DSR 얘기하는데 네. 내가 내 DSR을 체크해 보는 게 좋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 코너입니다. MBTI별로 재테크 적합도를 우리가 조금 파악을 해보는 건데요. ISFP. 되게 현실적인 스타일이시죠. 주변 사람과의 공간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중요시한다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재테크적으로는 여기 이렇게 써져 있어요. 호기심 많은 예술가형은 값비싼 옷과 명품 트렌디한 레스토랑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걸 즐긴다. 아무것도 안 받는 것 같아. 앞으로의 또 고민은 뭔지를 실제로 들어보는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에서 저축이 최고라고 생각해 왔는데 저축만 계속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아니죠, 그거는. 은행 예적금으로 돈을 모아갈 때의 기준은 얼마나 높은 금리로 내가 그동안 해왔느냐도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내 소득의 몇 %를 그렇게 했느냐가 더 중요하죠. 얼마나 벌었고 얼마나 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수익, 별풍선 수익으로 1,000만 원, 식비가 월세와 동일한 15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좀 알뜰하신 부분이 보이는데 네. 저축 비율도 상당히 높게 가져가신 경험도 있고 제가 이제 방송에서 여러 번 강조를 하는데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심지어 회원님마저도 세 가지는 꼭 갖추셔야 됩니다. CMA 통장, CMA 통장, 그다음 청약 통장, 그다음에 연금 통장. 그 중에서 CMA만 일단 설명드릴게요. CMA는 보통 예금 통장이에요. 지금 은행에 그냥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쓰고 계시죠? 네. 별풍선 옮겨 담는 은행의 그 네, 통장. 그게 보통 예금 통장이에요. 아, 기간에 정함이 없잖아요. 네, 네. 대신에 이자도 굉장히 저렴한데 그런데 증권사에 있는 CMA 통장은 예를 들어 지금 뭐 연 3% 준다라고 한다면 365분의 1로 나눠서 30일만 놔두고 내가 마음의 통장에서 뺐어요. 네. 그래도 30일치 이자는 줘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금자 보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금자 보호는 이제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 내 돈을 5천만 원 파산이요? 파산이면 금융기관도 장사하는 데니까 그래서 나는 저축은행이 망했어요? 망할 수 있죠.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 참고로 CMA 통장은 증권사 규모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증권사에 돈이 있질 않기 때문에 그 돈이 국내 자본시장에 펼쳐져 있어요. 저희가 그냥 이거 좀 너무 이따 깊어져. 끝나고 찍어드릴게요. 너무 제가. 깊어져. 써가지고. 네네네. 일단 질문도 지금 많아요. 첫 번째 질문. 지출에서 월세가 가장 부담이 됩니다. 차라리 대출을 받아서 내가 집을 사면 어떨까? 이 질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은행 이자가 얼핏 눈에 보이잖아요. 실제로 이거는 현금 흐름에 관한 질문이에요. 어차피 나가는 거면 월세로 150 나가나 이자로 150 나가나 똑같은 거예요. 맞죠? 누가 그랬는데 네. 집에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면 안 된대요. 답까지 아예 드릴게요. 월세로 150 정도를 나가고 있는데 주택 비용으로 돈이 많이 나가면 돈이 안 모인다라고 조언하신 맞아요. 분은 굉장히 스마트하신 분이에요. 오. 대신에 이제 직장인 개념에서는 150이 높은 금액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판단하시냐면 본인의 지난 6개월간의 평균 소득을 구해보세요. 그 소득에서 20%를 넘어가지 않는다면 안정권까지는 아니지만 안심해도 되는 정도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결론 얘기 드릴게요. 네. 그냥 오피스텔 하나 사세요. 투룸 이상에서. 나 근데 BJ님들, 팬님들이 진짜 지지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왜요? 모르시는데도 귀엽잖아요. 질문이 있어요. 네? 말씀하시죠. 저는 신용카드가 없어요. 신용카드 쓰면은 막 할인 많이 해주잖아요. 스타벅스도 할인되고, 네. 막 아웃백도 할인되고, 막 전부 다 먹는 거에 집중돼 있어. 본인은 돈 관리가 잘 되시는 편인가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비율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비율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대신 본인이 그게 나는 문제인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 예산을 정해놓고 그 안에 쓰시면 되는데 신용카드 하면서 왜 제가 이걸 물어봤냐면 자기 통제가 돈에 관한 통제가 안 되는 분들은 신용카드가 안 맞거든요. 빚쟁이가 될까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신용카드 발급을 받으시는데 사용 한도액을 정할 수가 있어요. 한 150대로 낮춰놓으세요. 그럼 150 이상 쓸 수가 없어요. 저는 신용카드가 있으면은 제가 사고 싶은 물건들이 엄청 많거든요. 신발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100만 원 그런 넘는 거를 계속 사요. 왜냐하면 할부가 되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받기 싫어서 아예 안 써요, 저는. 재테크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제가 볼 때는. 보통 보면 재테크 뭐 입문서를 읽게 되면 현타가 오잖아요. 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도 빨리 100억 부자 되겠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한 번쯤은. 지금은 일단 CMA 통장부터 먼저 개설하시면서 주식 투자나 어떤 투자나 성공하려면 3박자가 맞아야 돼요. 첫 번째는 내 돈이 일단 여유돈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좋은 걸 골라야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종목, 좋은 투자 방법 이런 거. 마지막 세 번째 말을 제가 해드릴게요. 네. 좋은 투자 방법이 있어요. 한 번에 투자하지 말고 나눠서 투자해야 되겠죠. 네. 삼성전자 하나만 가지 말고 너무 대형만 사면 또 재미없다고 하니 아프리카 TV도 사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 종목을. 주식으로 바로 가시기에는 너무 좀 그렇고 그럴 때 괜찮은 상품이 금융상품 그중에서도 펀드. 로드잼님과 저희 한재민 멘토님과 오늘의 고민이번이 진행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모두 안녕! 안녕.